네, 안녕하세요. 하이다기 간다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오늘도 바른마디 병원의 고현길 원장님과 지방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지방간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방간이 지방간염 그리고 간경화까지 가는 그 루틴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런데요, 지방간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뭔지 궁금해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술입니다. 우리의 잦은 음주라든지 과음, 폭음에 의해서 간이 스트레스 받으면 지방간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과도한 칼로리 섭취에 의한 비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나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 또한 지방간으로 발생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리고 이 지방간을 이 원인에 따라서도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요.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뉩니다. 그 말에서도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알코올성 지방간은 말 그대로 술 때문에 생긴 것이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제외한 원인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만, 고지혈증, 당뇨 등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방간을 말하는데, 이렇게 둘을 나뉘는 이유는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 좀 무서운 게요. 그 술을 어느 정도 먹어야 알코올성 지방간인지. 사람마다 체질적으로 타고난 알코올 분해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큼 먹으면 지방간이 생긴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료를 통계를 내보니까 보통 여성은 일주일에 소주 1병, 그리고 남성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소주 2병 정도 이상 먹은 사람 중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초음파상에서 지방간이 보인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을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그럼요. 이렇게 마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술을 먹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지방간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술 좋아하시는데도 되게 마른 체형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부러워하시기도 너무 하고, 부러워요. 심지어는 술로 다이어트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살이 찌지 않지만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술은 칼로리가 매우 높고 영양소는 전혀 없는 빈 껍데기뿐인 에너지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흰 쌀밥을 한 공기 먹는다고 하면 그 칼로리는 277kcal 정도 되고요. 소주 한 병은 무려 408kcal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드시고 소주 한 병 먹었으면 이미 밥 한 공기 반을 드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술만 먹으면 살이 안 찐다고 들었거든요. 살이 안 찌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요. 아까 얘기를 좀 더 이어서 해보면 소주 한 병은 408kcal로 밥 한 공기 반 정도 되고요. 맥주 500 한 잔은 226kcal로 밥 한 공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식에서 소주 2병에 맥주 500만 한 잔 했을 뿐인데도 벌써 밥 4공기나 먹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몸에는 과도하게 칼로리가 들어왔을 거고, 이런 칼로리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음식이었다면 몸의 에너지를 저장해서 살로 갔을 거예요. 네. 하지만 알코올은 에너지를 저장할 게 없는 빈 껍데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는 고칼로리가 들어와서 식욕은 더 떨어져서 음식은 안 먹게 되고, 그리고 칼로리는 많이 들어와 있어서 간에 지방은 축적되다 보니까 지방간은 생기지만 살이 안 찌고 마르게 되는 것이죠. 건강은 오히려 더 나빠지겠네요. 훨씬 나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분들이 보시면 되게 마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지방간은 엄청 심하고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라서 오히려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겉으로 건강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속이 다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방간에 또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술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렸는데요. 술 이외에도 원인이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하는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몸에 과도한 칼로리가 들어온다고 말을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여러 에너지원들이 있을 텐데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을 때 이게 더욱더 심화되게 되고, 그 탄수화물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오늘 여러분께 꼭 하나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는 게 바로 과당이 있습니다. 네. 이 과당의 섭취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과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 과당은 탄수화물류의 한 종류인데, 처음에 나온 거는 과일의 단맛을 낸다고 해서 말 그대로 과일의 당 성분, 그래서 과당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과일에는 당 성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음식의 단맛을 내다 보니까 우리가 액상으로 된 합성 과당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과일 주스라든지 탄산음료, 여러 과자류도 그렇고요. 이 액상 과당이 생각보다 많은 음식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액상과당은 작용하는 역할이 알코올과 똑같아요. 어. 그래서 뇌에 작용을 해서 습관성과 의존성을 만들기 때문에 자꾸 탄수화물 못 끊는 분들 있잖아요. 저요. 매일 탄산음료를 마셔야 되고 매일 과자 한 뭉씩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액상과당의 중독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 알코올과 같이 빈 껍데기뿐인 칼로리이기 때문에 간에는 계속 지방을 축적하게 돼서 지방간을 심화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과당만 끊더라도 여러분들은 지방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콜라를 계속 먹게 되면은 맞습니다. 그 중독성이 정말 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의외로 저를 찾아오는 환자분들 중에서 탄산음료를 못 끊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지방간과 연관이 있어서 조금 무서워요. 그런데요. 이렇게 지방간 방치하면 어떻게 될지 다음 시간에는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바른마디병원의 고현길 선생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